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80대 노인이 치매를 앓던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치매 간병 문제로 다투다 벌인 일인데 치매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7년간 허드렛 일을 해온 장애인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신고했습니다. 상대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보호해준 거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 합의로 전북은 지역구 대부분이 조정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질 정계 개편 논의는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차차 흐려져 낮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치매를 앓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8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여 년째 병시중을 들어온 남편은 요양병원 입원을 놓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벌어진 일입니다. 허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군산의 한 주택입니다. 어제 새벽 2시쯤 82살 최모 할머니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최 할머니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80살 남편 노모 씨. 노 씨는 치매 환자인 아내를 10년 넘게 간병해오다 최근 치매가 심해지자 요양병원 입원을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입원을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다 화를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병간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병간하는 부인도 어떤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 씨는 범행 직후 아내를 따라가려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전화한 뒤 아무 말도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집을 찾아오면서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편 노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한 청각장애인이 17년간 착취를 당했다며 노동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마을 이장 측은 그동안 돌봐줬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냐며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임실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6살인 청각장애인 오모 씨. 어릴 적 글을 떼지 못해 의사소통이라곤 몸짓이 전부입니다. 오 씨는 사정이 어려워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수십 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수소문 끝에 오 씨를 찾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그간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통을 메고 밭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걸로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고 하니까 돈도 안 받고. 오 씨는 올 초까지 임실의 한 마을에 살았는데 축사 옆 컨테이너 박스가 집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에게 의탁하며 논밭을 일구는 등 허드렛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은 많이 했죠. 일은. 이장 부인은 오 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쳐주진 않았지만 용돈도 주고 충분히 정성을 쏟았다는 입장입니다. 저가버지 오고 갈 데 없어갖고 죽으려고는 데리다가 이래만큼 했으면 통장에서 돈 100만 원 빼서 저 컨테이너 박스를 놔줬어. 그건 돌아오면 우리가 추워 그것은. 집을 드나들던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조언을 해줬지만 아쉽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인식이 미비한 때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으로 하면 안 되겠다. 오 씨와 오 씨 아들은 노동지청에 17년간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고 신고했으며 이들의 요구가 타당한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최근 날씨가 풀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학교 내 감염병 환자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식중독 사고도 잇따르고 있고 독감 환자도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송인우 기자입니다. 지난주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8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 급식을 중단하고 환자 가금물을 채취해서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집단 환자 발생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2번의 사고에서는 급식과 조리원들에게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학생 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학생이 학교에 등교했고 이 과정에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주까지 학교에서 파악한 독감 환자는 7,6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기 전에 바로 의료기관 가서 진료를 봐주셔야 되고요. 손 씻기를 잘 해주시면 예방 관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당국은 설사나 독감 등은 학교에 신고만 해도 결석 처리가 안 되는 만큼 이상 증세를 보이면 즉시 병원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에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의심 환자가 등교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즉시 격리한 뒤 치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 적발된 불법 주정 차량은 930대로 이전보다 적발 건수가 무려 6배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는 당장 내년 전북 지역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구가 최대 3석에 줄 수 있는데 총선 유불리 판단에 따른 정계 개편 논의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된 여야 합의는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을 권역별로 50% 연동 배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 다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이 될 것이다. 각 당의 추인 절차는 남아있지만 이대로 확정되면 도내 10개 지역구는 7석으로 30%인 최대 3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이 높아져 전주와 군산을 뺀 전체가 조정 대상일 정도로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줄어드는 도내 선거구는 권역별로 배분되는 비례대표를 통해 보완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내 각 당은 선거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내년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는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으로 주춤하던 정계 개편 논의를 앞당기는 계기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3당과 4당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대 내지는 통합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소속의 도내 현역 의원만 전체의 70%인 7명. 이번 선거제 합의가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를 100%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기존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시민 공론화를 통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윤근 전주시 의원은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사실상 우리나라 재벌 기업인 롯데에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종합경기장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시작된 범시민 서명운동에 지금까지 39만 명이 참여했다며 당초 목표치 30만 명을 30% 가까이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모바일과 거리 홍보 등을 통해 서명운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창사 54주년을 맞았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에 더해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까지 등장하는 시대. 전주문화방송은 지역방송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앞장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965년 호출부호 HLCX로 첫 라디오 전파를 쏘아올린 전주문화방송. 1971년에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며 전북과 충남 일부, 전남 일부를 가시청권으로 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발돋움합니다. 1980년대 컬러 텔레비전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인터넷 방송,
그리고 이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한 웹드라마는 유튜브에 먼저 공개돼 큰 관심을 끌었고 고품질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개해 단 몇 개월 만에 2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국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좀 재밌어야 많이 보고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나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보거든요. 구독을 할 때나 그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뉴미디어 시대 전주 MBC는 경계 없는 지방, 세계 속의 전북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전주 MBC 뉴스는 지상파 가시청권인 전북도내를 넘어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사건, 사고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 실시간 생방송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매체가 다변화되고 하면서 위기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역 민의 소식을 지역에만 알렸던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전북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내 다문화 인구는 11,000여 명, 전체의 5%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다문화 가정 대상 새로운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매체 시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선도하고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전북을 위해 전주문화방송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이 여전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정북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도내 소득의 역외 유출이 계속 늘어나 2017년 기준 전체 소득의 7.6%인 3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기업의 본사 유치와 토착 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 화폐 활성화를 대책으로 촉구했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도입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산물의 생산 기반 유지와 환경 보전, 마을 공동체 활동 등 한 농가에 연 한 차례 수당을 지급하는 공익수당에 대한 의견 수렴을 도내 4개 권역을 돌며 진행합니다. 지원액은 10만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도는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를 찾는 귀농 귀촌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임실군 역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임실군의 귀농 귀촌 인구가 지난 2016년 537명이 유입됐으며 이듬해인 2017년 32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504명으로 늘었습니다. 귀농 귀촌이 꾸준한 건 군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는데 귀농 귀촌 가구가 이사나 수리 등 주변 환경을 바꿀 때에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소득 지원 사업에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장목별 멘토단을 두고 초보 귀농인들의 정착도 돕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농촌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제 로컬푸드 토요 장터가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계속됩니다. 동김제 로컬푸드와 도농사업단 등 3개 단체, 28개 농가가 참여하는 토요 장터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벽골제 일원에서, 둘째 주는 검산 소공원, 넷째 주는 동김제 로컬푸드에서 열리며 40여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부안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올해 장학사업에 지난해보다 2억 원이 늘어난 10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은 최고 300만 원까지 주는 대학교 1, 2학년 1학기 등록금과 기초수급자를 위한 희망장학금,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장학금 등입니다. 교육 때문에 인근 도시로 떠나는 젊은 사람들의 유출을 막고 우수 인재 발굴 육성을 통해 부안의 미래를 준비하고 꿈이 있는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장수군이 일반인들이 말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승마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성인 80명과 유소년 20명,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장수 승마장에서 이루어지며 승마 기본 자세와 교감, 안전사고 예방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역교육청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가운데 기초학력 평가 등 지역과 방침이 다른 사업 내용이 확인되면 교부금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특별교부금 제도는 지역교육청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새만금 해수 유통을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북녹색연합과 전농전북도연맹 등 23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해수유통 전북행동은 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은 실패했다며 해수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수질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스마트 수변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알려 정부 새만금 개발 계획의 전환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도등이 노란색으로 교체됩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8억 8천만 원을 들여 2,200개의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청과 초등학교 주변에 속도와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해 안전 대책을 강화합니다. 전라북도는 78년 이후 도내에서도 79차례 지진이 발생했다며 올해 182억 원을 투자해 현재 45%의 수준인 공공기관 내진 보강률을 48.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운동장과 주차장, 공원에 1,000곳이 넘는 5개 대피소를 확보하는 등 안전한 지역 만들기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정보공사가 중앙아시아에 100억대의 공간정보 인프라를 수출했습니다. 혁신도시 국토정보공사는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기간 중에 100억 원대의 투르크메니스탄 지자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의 토지 등록과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각종 기자재 제공이 포함됐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 중인 민간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는 현재 건설 중인 민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희망업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LH는 택지 부족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분양이 저조한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임대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도내 정치권의 재심의 요구가 본격화합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전주 지역 의원들은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부의 지정의 타당성과 재심의 압박을 위해 하루 뒤인 24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전라북도 의회도 정부의 답변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연구개발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 종합상황실에서 연구개발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인력과 기술을 활용해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5G 미래형 자동차 기반 조성에도 뜻을 모았으며 도내 연구개발기관은 50여 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많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최고의 소리꾼들의 판소리 향연인 판소리 5바탕의 멋이 오늘부터 닷새간 우진 문화공간에서 펼쳐집니다. 보안군은 오늘 예술회관에서 판타지 댄스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의 환상 여행을 무료 공연합니다. 완주군은 내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복합문화지구 누에 아트홀에서 런치 콘서트를 엽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영 아티스트 콘서트를 갖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모레 한옥마을 공간 봄에서 퓨전 재즈밴드 오감도 초청 공연을 갖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영화 암살 최동훈 감독을 초대해 이야기도 듣고 공연도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조선의 출판 문화,
장각본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7월까지 완판본 책방 교실을 진행합니다. 전주시 공동체 공유 공간에서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작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진안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하는 한마음 치매 극복 건강 걷기 행사가 오늘 고출시장에서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고수를 뽑는 제39회 전국 고수대회 참가자를 신청 접수 받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차차 흐려져 낮부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가 아침 기온 15도에서 낮 기온은 20도, 익산이 13도에서 21도, 동북과는 무주가 11도에서 21도, 장수가 11도에서 17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4도에서 19도, 부안이 13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부안, 김제, 장수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